자, 계속 갑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핸더슨 하셀팔히 이퀘이션. 이게 발음이 이게 아마 독일 사람 같아서요. 그냥 하셀팔히라고 제가 발음합니다. 요 식이 있어요. 이 식이 매우 유용한 식입니다. 근데 별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여기 산에 대해서 K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양변에 로그를 취해 보세요, 여러분요. 로그 K는 여기 이거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로그니까 로그 프로톤 농도 더하기 로그 요 두 개의 비가 됩니다. 그죠? 여기 A-의 농도 나누기 그죠? HA 농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여러분 붙여 보십시오. 그럼 마이너스 로그 프로톤 농도는 마이너스 로그 KA 그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왼쪽으로 옮기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 프로톤 농도가 이게 pH고 마이너스 로그 KA가 뭡니까? pKa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요 로그 요 텀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핸더슨 하셀팔히 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여기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와서 분석학 배우면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무시합시다. 요 식이 바로 핸더슨 하셀팔히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수학적으로 이걸 로고 맞춰서 이렇게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을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요. 우리가 어떤 pH를 구하고 싶다. 그때 pK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죠? 약산의 특성입니다. 어떤 약산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고유한 이 K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액 중에 요 형태 두 형태가 녹아 있다. 그러면 요 B로 나타나는 겁니다. B. 이게 바로 핸더슨 하셀바리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약 염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요 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물과 반응해서 물에서 프로톤을 떼내니까 그 결과로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오니까 약 염기가 되는 거죠. KB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취해요.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바꿉니다. 로그 KB를 오른쪽 항으로 옮기고 로그 OH-를 왼쪽으로 항으로 옮겨요. 이렇게 쓰죠. 그럼 어때요? 이게 POH가 되고 이게 PKB가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POH는 어때요? 이거는 14-PH죠. 그리고 PKB는 14-PKA가 되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그냥 쓰고 그래서 이걸 어떻습니까? 이것을 14끼리 다 상쇄가 되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전부 다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H가 아니고 pH가 되고요. 마이너스 pK가 아니고 플러스 pK가 되고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를 분자 분모를 바꾸면 되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약 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핸더슨 하셀바리 이퀘이션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여기다 한번 제가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걸 사는 형태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에서 확인할 폴리프로틱 애시드 앤 베이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에서 이제 실험책 제가 이제 이제 올려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이 폴리프로틱 애시드 앤 베이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물에 들어가서 한 번만 해리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단계, 세 단계, 또 네 단계, 어떤 거는요 여섯 단계 그렇게 해리하는 물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게 뭐죠? 이게 포스포릭 애시드죠. H3PO4. 이건 산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프로톤을 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남죠. 그러면 요게 또 다시 해리합니다. 그래서 요게 남아요. 그 프로톤을 내면서 이게 또 다시 헬이에요. 물과 물에서 반응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속에서 해리를 하죠. 그때마다의 평형상수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평형상수 KA 원래는 KA라고 안 하고 KA1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또 두 번째 해리상수, 세 번째 해리상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해리상수가 그 다음 단계 해리상수보다 커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 해리상수는 또 그 다음 단계 해리상수보다 큽니다. 그죠?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요 반응이 잘 일어나고요.
두 번째 반응은 K가 작죠. 상당히 이거보다 10에 마이너스 한 5성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10만 배 정도 작습니다. 이거는 왜 해리가 잘 안 일어나야 하면은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음전화를 띄고 있는데 해리가 돼서 요게 어때요? 이게 양전화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음? 양전화와 음전화는 서로 결합해서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전화를 띄고 있는 데서 여기서 프로톤 하나를 떼내요. 양전화를. 얼마나 힘듭니까? 정전 일렉트론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리상수보다는 두 번째 해리가 잘 안 돼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실험에서 여러분 그 알아내야 될 것이 그러면은 이렇게 단계 해리하는데 그 해리 상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러분들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포스포릭 애시드는 해리할 수 있는 프로톤이 몇 개가 있느냐 뭐 그런 거 개수만 따져요. 아시틱 애시드는 해리할 수 있는 프로톤이 한 개가 있다. 지시약 갖고 실험하는데 저희들은 지시약으로 안 할 겁니다. pH 미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pH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 한번 직접 한번 pH 타이트레이션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퀘스천은 그럼 K의 값이 얼마냐? 요거 첫 번째 해리상수, 두 번째 해리상수 또는 세 번째 해리상수. 사실은 세 번째 해리상수까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해리는요 거의 되지 않죠. 왜냐하면 Ka가 1.2 곱하기 10에서 12승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작아요. 이렇게 작은 것은 여러분들 실험적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해서는 구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포릭 애시드를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페이트를 타이트레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실험은 여러분 아마 시간 관계상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한번 버퍼를 봅니다. 버퍼 여러분 버퍼가 뭐죠? 버퍼 버퍼라는 것은 약산과 거의 짝 염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있잖아요. 요게 버퍼는 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때 버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두 단계로 해리를 한다. 그럼 어때요? 이게 하나, 둘, 세 개의 그 성분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버퍼가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버퍼가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이프로텍 버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퍼 영역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 뭐 자세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버퍼를 우리가 실험할 건 아니니까. 근데 버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화학에서 주로 이제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버퍼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수용액에서 실험할 때 pH를 일정하게 고정해 놓고 실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왜냐 실험을 할 때 막 pH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액이 pH를 딱 고정시켜 놓습니다.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버퍼를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버퍼 여기. 그러니까 버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버퍼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약산과 거의 짝염기 또는 이걸 산으로 볼 때 약산과 거의 짝염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버퍼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프로틱 애시드를 한번 다시 보면은 이렇게 트리프로틱 시스템, 그러니까 포스포릭 애시드 같은 그런 트리프로틱 시스템은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게 이제 H3에 이걸 산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게 한 번 해리하고 두 번, 또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해리하죠. 그때 요 평형상수를 KA1, 이때는 KA2, KA3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만 갖고 있으면 어때요? 없네요. A3 마이너스 요 이온이 있으면은 이것은 염기죠. 그래서 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물과 반응해서 요 물질이 되고 OH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때 KB1이고 또 요것이 또 OH 물에서 프로톤을 떼내서 H2A 마이너스가 돼요. 이때 KB 이게 2입니다. 죄송합니다. KB 많이 안 해요. 그다음에 이건 어때요? 이것도 요게 물과 반응해서 프로톤 떼내니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고 그때 평형상수가 KB3입니다. 근데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은 이때 KB1은 KW를 KA3로 나눈 거고요. 요 KB2는 KW를 죄송합니다. 2예요. 2로 나눈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KB3는 KW를 KA1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은 밑에 거 다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개념이 이 프린시팔 스피시스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주 성분입니다. 주 성분. 그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벤조익 애시드 있잖아요. 여기. 벤조익 애시드가 pK가 4.2입니다. 그죠? 이때 pH에 따라서 요 벤조익 애시드 어떤 성분이 더 주가 되느냐 이겁니다. 뭐 이거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핸더슨 아셀바리 이퀘이션을 쓰면 이렇게 되죠. pH는 pKa 플러스 로그 요 B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농도가 딱 같을 때, 즉 pH가 pKa와 동일할 때는 어때요? 동일하니까 요게 0이죠. 0. 그러니까 요게 0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 두 개의 농도가 같죠. 같죠. 그죠?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A-의 농도가 더 HA 농도보다 더 훨씬 크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값이 1보다 더 커져요. 그럼 로그 1보다 커지면 어때요? 이게 뭐 0. 얼마 뭐 1도 되고 이게 10배 크면 1이 되죠. 그죠? 그때는 뭐가 프린시팔 스피시스입니까? 요게 우회가 커질 때 그게 이제 A-가 프린시팔 스피시스 그죠? 주 성분일 때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pH가 pKa보다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고자 이제 하는 것은 pH가 pKa 에 비해서 크냐 작냐 아니면 같으냐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제일 우세하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pH가 pKa보다 더 높으면은 어떻습니까? 요 B가 요 B가 1보다 커져야 되니까 A-가 프린시팔 스피시스고 만약에 pH가 pK보다 더 낮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HA가 프린시팔 스피시스다 또는 메이저 스피시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용어에 어쨌든 간에 또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걸 보세요. H2A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건 두 번 해리하는 거죠. HA는 한 번만 해리고 두 번 해리할 경우는 어때요? 스피시스가 세 개가 존재하죠. H2A 또 뭡니까? HA-A2-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각각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식을 써보세요. 요 핸더슨 아셀바리 이퀘이션. 그래서 pH가 pK1보다 더 작으면은 요 형태가 가장 많고 그죠? 메이저 스피시스가 H2A입니다. 반면에 pH가 pK1하고 pK2 사이에 있으면은 요 농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pH가 pK2보다 더 크면은 A2-가 가장 우세합니다. 그죠?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때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X축은 pH입니다. pH 그죠? pH고 여기 이제 각 pH 영역에 따라서 여기 메이저 스피시스 또는 프린시팔 스피시스 또는 프리도미넌트 스피시스라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성분의 농도가 가장 크냐 이제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pK1을 기준으로 해서 pH가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어때요? 이때는 H3A를 썼어요. 이제 트리프로틱 애시드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그린 겁니다.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pK1보다 더 pH가 낮다 그러면 H3A 형태가 가장 높고요. 이게 이제 프리도미넌트 형태입니다. 가장 농도가 높아요. 그리고 pK1과 pK2 사이에 pH가 놓여 있으면 어때요? 이 다음에 해리된 성분 H2A-가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pK2와 pK3 사이에 pH가 놓여 있으면 HA2- 성분이 가장 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pK3보다 pH가 크면은 A3- 이 성분이 가장 농도가 높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뭐 이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금까지 사전 지식을 가지고서 한번 적정을 해보겠어요.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아마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이거 다 배웠을 겁니다. 타이트레이션은 뭐죠? 여기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화살표가 여기가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분석 물질의 농도를 알아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비커에다가 우리가 산의 농도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산과 염기는 서로 반응을 하죠.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산끼리는 반응을 안 합니다. 염기끼리도 반응을 안 해요. 산을 반응시키려면 반드시 염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염기를 반응시키려면 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미지의 산의 농도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떡합니까? 산을 비계에다 놓고 또는 플라스크에다 놓고 말이죠. 농도를 몰라요. 그런 다음에 물론 부피는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렛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아주 정밀하게 이 저 여러분들이 만든 염기 용액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뷰렛에서 이제 뷰렛에 그런 스탑콕을 열어서 조금씩 이제 적과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커브니까 어때요? 산이니까 처음에는 pH가 낮은 데서 시작하다가 이게 완전히 서로 1대1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pH가 갑자기 확 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산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때 연기밖에 안 남으니까 pH가 다시 완만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부터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이것은 염기를 이제 산으로 적정한 건데요. 이렇게 염기니까 pH가 높죠. 처음에 쭉 가다가 이제 여기 당량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대1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는 갑자기 이게 산이 들어가니까 pH가 확 낮아져요. 이렇게 요점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단순한 그 타이트레이션이 뭐냐? 강산과 그죠? 타이트레이션 오브 스트롱 베이스 웨이드 스트롱 애시드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은 그죠? 왜 간단하죠? 이것은 어때요? 강산과 강염기는 완전 1대1 반응하면 뭐만 남습니까? 물만 남아요. 물만. 그러니까 pH가 7입니다. 7. pH 7이 바로 당력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화학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강산은 프로톤으로 우리가 쓰고 강염기는 OH- 씁니다. 그래서 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KOH를 HBr로 적정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 당뇨증에서의 pH가 7이죠.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넘어갑니다. 음? 그냥 넘어가기보다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50ml 0.02몰라 KOH가 있어요. 그걸 0.1몰라 HBr로 적정한다. 근데 여러분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알려면은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당량점을 알아야 돼요. 당량점. 그러니까 존재하는 프로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는 OH-의 부피 또는 처음에 존재하는 OH-를 없애기 위해서 첨가되는 프로톤의 부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처음에 이렇게 존재했어요. KOH 용액인데 농도는 0.02몰라고 부피는 50ml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HBr 0.1몰라로 하니까 얼마를 첨가해야 되겠어요? 농도가 5배니까 부피는 거의 5분의 1만 되죠. 그러니까 HBr이 10ml만 들어가면요. 이 반응이 일어나서 딱 중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MV는 M-V-다. 근데 그 식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 암산으로 해도 다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당량점 이전을 한번 보세요. 당량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3ml의 HBr이 들어갔다. 그때 pH는 얼마냐? 3ml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처음에 10ml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중화가 되는데 당량점에 도달하는데 3ml가 들어가니까 여전히 용액 중에는 OH-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OH-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10에서 3만큼 뺐어요. 그죠? 뭐 이건 약간 복잡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데요. 제 방식은 어쨌든 OH- 농도는 어때요? 3만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존재하는 OH- 농도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 10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OH-가 이만큼 아까는 원래는 처음에 원래 존재하는 건 1로 치면은 이건 0.7만큼 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요거서 부피 이 증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원래 50에서 그죠? 이제 강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피가
좀 증가했어요. 이때는 3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53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런 농도가 나오잖아요. OH- 농도가 나오니까 프로톤 농도는 이렇게 이 식을 통해서 구하고 그럼 pH는 12.12다. 그 두 번째는 당량점이에요. 이건 볼 거 없이 그냥 무조건 7입니다. 7. 강산과 강염기의 반응은 그래요. 그 세 번째는 당량점에서 약간 더 첨가했어요. 0.5ml만큼. 10.5ml 첨가하면 어떻습니까? 뭐 0.5ml만큼 프로톤이 더 드러났어요. 그러면 프로톤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0.5 곱하기 원래 프로톤의 농도 0.1 그것을 뭘로 나누죠? 전체 부피 나누는 거예요. 그죠? 전체 부피가 얼마죠? 50 더하기 10.5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요. 그럼 pH가 3.08이다. 그러니까 0.5ml밖에 첨가가 안 됐어도 pH는 아까 7에서 3.08로 아주 대폭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쭉 가다가 강염기를 강산으로 타이트레이션 하면은 당뇨점 근처에서는 아주 pH가 아주 급속도로 작아집니다. 그죠? 요 딱 중앙이죠, 중앙. 이 중앙을 어떻게 하느냐? 대강 이렇게 여러분 줄을 선을 그어서 그 중앙을 딱 취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약간 좀 여러분들 별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은 요 커브를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조금씩 강산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그때의 pH를 잽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미분해요. 미분. 그럼 요 점에서 당량점에서 최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최고되는 점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또다시 미분합니다. 즉 2차 미분해요. 그럼 어때요? 최고점이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제로가 되죠. 그죠?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요 그래프에서 딱 여러분 그냥 보고 적당히 눈으로 봐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